네, 반갑습니다. 입재비밀 살루트입니다. 매월 말이 되면 기다려지는 지표가 하나 있죠. 바로 대구 미분양 물량입니다. 매달 말일에 지난달 말 기준에 미분양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시차는 약간 있죠. 하지만 대구시에서 나오는 가장 오피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분양 자료, 4월 말 기준 미분양 현황 자료 같이 한번 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러프하게 그래프를 보면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증가해오던 미분양 물량이 지난달 3월 말 기준에 크게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 미분양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미분양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민간 임대로 돌린 물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진성 미분양 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상으로 가시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 200세대가량, 정확하게는 170세대 정도 감소를 하게 됐는데요. 아래쪽으로 잠깐 볼까요? 아래쪽에 보면 구군별 월간 추이가 있습니다. 구별로 이렇게 봐도 조금씩 안분되어서 소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특이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 자연 소진 물량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구별로 미분양 물량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입지들 함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자, 중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구는 지난달 1087세대에서 1087세대 변동이 없네요. 중구의 단지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힐스테이트 동인이 940세대, 그리고 도시앞 동성로 센트리엘 390세대 정도. 자, 이 두 물량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대봉산 이 다음은 여기에서는 그나마 입지가 가장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 물량 소진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큰 특이점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구는 지난달 1660세대에서 1648세대 소량 소진이 되었네요. 동구 쪽에는 용기역 프루지오 조금씩 소진이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동대구 프루지오와 동대구 센텀 화성파크 드림, 그리고 동대구 센트럴, 이 물량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이 그나마 입지가 좀 괜찮아 보이죠. 자, 그리고 동대구 센트럴은 가장 최근에 분양한 단지인데 분양 성적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동구에서는 시남 뉴타운에 시남 하늘채가 또 예정이 되어 있지만 다른 곳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분양 일정이 당장 잡히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서구 쪽 한번 보겠습니다. 서구는 지난달 831세대에서 794세대로 40세대가량이 감소가 되었네요. 두류역 자이와 두류스타 헬스는 지역주택 조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분양가가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소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두류역 자이 같은 경우에는 서구인 것 대비 분양가가 다소 비싼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입지 하나는 훌륭한 입지죠. 세대수는 많지만 일반 세대 물량은, 일반 분양 물량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완판 소식이 카더라로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 미분양 추이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구입니다. 남구는 거의 변화가 없죠. 자, 남구는 이 대명자의 그랜드시티, 이 1500세대 물량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영대병원역 쪽에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도 물량 부담이 조금 있죠. 영대병원역 쪽이나 대명자이 이쪽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북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515세대에서 1491세대 24세대 정도 감소를 했네요. 자, 북구 쪽에서는 이 7곡의 화성파크 드림 구수산 공원,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7곡의 신규 분양 단지입니다. 여기도 미분양 물량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이쪽에서 소진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구역 쪽 단지들, 대구역 자이더스타와 신세계 빌리브 루센트, 그리고 힐스테이트 칠성도 오페라, 그리고 가장 최근에 분양한 센트레빌 더 오페라까지. 이 중에서는 대구역 자이더스타,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개통할 광역철도, 대구역에 정차하게 될 광역철도의 호재를 바로 받는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세대수들은 그렇게 대단지는 아니지만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대구역 쪽 이쪽의 입지들은 당장의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단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 대구역 자이다스타는 대구역의 광역철도 호재, 그리고 신세계 빌리브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 그리고 칠성도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주변 인프라가 가장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수성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성구는 지난달 2528세대에서 2449세대, 약 80세대 가량이 감소가 되었네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파동 쪽 이쪽의 물량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파동 쪽의 물량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범어동의 범어자이, 자, 이 단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범어자이 같은 경우에는 입주도 26년으로 여유가 있고 브랜드도 자이죠. 또한 제가 MBC 내거리, 지금은 벤처밸리 내거리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그쪽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입지이기 때문에 범어자이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변 시세와의 괴리가 많이 생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범어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의 장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벤처밸리 내거리, 동대구 벤처밸리의 중심에 있는 벤처밸리 내거리의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됐든 MBC 내거리의 대장은 더샵이기 때문에 MBC 더샵을 말씀드리는 거죠. MBC 더샵이 어느 정도 모습이 조금 드러나야 그 이후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달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서구는 지난달 2453세대에서 2436세대, 17세대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요. 달서구 쪽에서는 본동, 볼리동 이쪽의 물량이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여기 물량이 가장 많이 잡히고 있는데 빌리브 라디체와 달서 롯데캐슬 스카이 여기도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이 중에서는 그나마 달서 푸르지오가 입주도 가장 늦고 26년이죠. 그리고 가장 대단지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실거주분들에게도 그나마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볼리동이나 이쪽도 시세와 분양가에 괴리가 많이 생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4월 말 기준 미분양 현황 한번 살펴봤고요. 4월 말에 미분양 물량은 지난달 대비 약 200세대가량 170세대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자, 이번 달은 지난달과 다르게 자연 감소,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진 물량들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물량 흐름들이 조금씩 이어지다 보면 미분양 소진 흐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에 추가로 분양할 단지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분양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당분간은 추가될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소진 흐름만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구 부동산 정보나 입지의 비밀 소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입지의 비밀 카페 가입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단체방이 있습니다. 단체방에서도 소통하실 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